CJ제일제당의 2025년 3분기 실적을 들여다보면요. 마치 한 회사 안에 전혀 다른 두 개의 회사가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한쪽에서는 해외에서 그야말로 역대급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주력 사업이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오늘 이 상반된 두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투자자로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2025년 3분기 CJ제일제당의 매출은 작년과 거의 비슷했는데 왜 영업이익은 무려 25.6%나 뚝 떨어진 걸까요? 쉽게 말해서 물건은 비슷하게 팔았는데 정작 손에 쥐는 돈은 엄청나게 줄었다는 거거든요. 오늘 바로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보시죠. 매출은 4조 5,300억 원. 작년이랑 비교해서 1.9% 정도 살까 줄어든 수준이에요.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영업이익은 25.6%, 그리고 순이익은 무려 66.4%나 급감했습니다. 이 표 하나가 지금 CJ제일제당이 처한 상황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순이익이 이렇게나 줄었다는 건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할 만한 부분이죠. 그럼 먼저 좋은 소식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CJ제일제당의 확실한 성장 엔진, 해외 식품 사업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얘기의 핵심입니다. 전체 실적을 딱 나눠서 보니까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식품 사업은 영업이익이 4% 늘면서 아주 잘해줬어요. 그런데 바이오랑 피드앤케어 사업은 무려 63%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쪽은 잘 나가고 다른 한쪽은 힘들어하는 이 두 개의 다른 이야기가 지금 한 회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프로 보니까 더 확실하게 와닿죠? 회사 전체 매출은 조금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저 파란 막대 해외 식품 사업 부문은 4%나 성장하면서 사실상 전체 실적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CJ제일제당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인 셈이죠. 해외 식품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56%. 이게 뭐냐면요. 2025년 3분기 CJ제일제당의 유럽 시장 매출 성장률입니다. 5.6%가 아니에요. 56%입니다. 이건 전통적인 주력 시장인 미국이나 일본을 훨씬 뛰어넘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유럽에서 이런 엄청난 성과가 가능했을까요? 전략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현지 대형마트 같은 주류 유통 채널을 아주 공격적으로 뚫었고요. 진출 국가 수도 27개국까지 확 늘렸습니다. 영국에서는 국수 같은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고 심지어 그리스에서는 아시아 브랜드 최초로 주류 시장에 들어가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성장세를 앞으로 어떻게 이어갈까요? CJ제일제당은 세 가지 단계의 전략을 내놨습니다. 첫째, 성공 공식이 확인된 유럽과 오세아니아의 주류 유통 채널을 계속 파고들어서 점유율을 더 높이고요. 둘째, 만두 같은 기존의 대표 상품을 넘어서 떡볶이 같은 새로운 K-스트리트 푸드로 제품군을 넓힐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 같은 핵심 시장에는 아예 현지 공장을 지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청사진이 아주 명확해 보이죠. 지금까지는 정말 희망찬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CJ제일제당의 전체 이익을 끌어내린 이야기의 다른 한쪽, 바로 바이오 사업이 마주한 어려운 현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이오 사업 하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라이신이라는 것만 알면 절반은 이해한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동물 사료에 들어가는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라이신의 전 세계 시장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에 따라 바이오 사업부의 수익성이 그대로 출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체 왜 바이오 사업이 이렇게 힘든 걸까요? 핵심은 바로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라이신이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풀리면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 다들 아시죠? 공급이 넘쳐나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아주 전형적인 시황 산업의 어려움에 딱 부딪힌 겁니다. 근데 문제가 라이신 하나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게 더 심각합니다. 고수익 제품인 트립토판은 물론이고요. 다른 스페셜티 아미노산, 핵산까지 바이오 사업부의 거의 모든 주력 제품이 중국발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건 특정 제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부 전체가 구조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회사의 향후 계획과 전망을 통해서 미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을 보려면 먼저 당장 다음 분기인 4분기 전망을 봐야겠죠. 이 상반된 흐름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해외 식품 부문은 8%라는 아주 견조한 성장이 예상되는 반면에 국내 식품은 명절 시점 차이 같은 이유로 6% 정도 감소할 전망입니다. 결국 4분기에도 성장의 열쇠는 해외 식품 사업이 쥐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바이오 사업의 부진을 만회하려면 이 해외 식품의 역할이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바이오 사업의 회복 시점입니다. 안타깝게도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트립토판 가격은 빨라야 2026년 상반기는 되어야 회복의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라이신은 그 이후에도 중국과의 힘든 경쟁을 계속해야 할 전망입니다. 한마디로 인내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CJ제일제당을 둘러싼 모든 이야기는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해외 식품 사업이 과연 시황 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바이오 사업의 부진을 다 메우고 회사 전체를 끌고 나가는 강력한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CJ제일제당의 주가 향방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분석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투자에 대한 모든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